707 출신은 역시 다르네. 아주 단단해. 몸도 탄탄하고. 오늘 저녁 7시 교관실로 와. 기대하고 오라고. 진짜 군인의 단단함이 뭔지 보여줄게. 훈련병들 앞에서 희롱하던 소령은 제가 누군지,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소령을 참교육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춰. 새벽 5시 반, 707특임대 훈련장. 강서윤 대위가 20명의 훈련병 앞에 섰다. 검은색 전투복, 소매는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목선 위로 군번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타고 울렸다. 하나. 훈련병들의 발이 일제히 땅을 찼다. 붉은 흙먼지가 앞구르기 라인을 따라 솟아올랐다. 서윤은 11번째 훈련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팔각도 90도 유지. 총구는 15도. 예. 훈련병의 대답이 짧게 터졌다. 서윤은 다음 사람에게로 이동했다. 그녀의 전투화가 흙을 밟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다가왔다. 박기태 소령이었다. 양손을 허리춤에 걸친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있었다. 훈련병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야, 여교관 나왔다고. 훈련병들이 눈이 반짝이네. 안 그래, 너희들? 훈련병 몇몇이 어색하게 웃었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12번째 훈련병의 총구 각도를 손으로 조정했다. 금속이 손끝에 닿는 감촉이 차가웠다. 소령님, 자세 교정 중입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까? 나도 한때 사격 교관이었는데. 괜찮습니다. 에이,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같은 교관끼리 도와야지. 박소령이 바로 옆까지 다가왔다. 그의 어깨가 서윤의 팔과 스쳤다. 훈련병 중 한 명이 눈을 깜빡였고 옆 사람이 작게 헛기침을 했다. 서윤은 몸을 살짝 옆으로 옮기며 다시 앞으로 걸었다.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래? 나 도와주려는 건데. 훈련 방식은 교관 재량입니다. 소령님. 재량? 707 출신은 역시 다르네. 당당해. 몸도 탄탄하고. 그의 손이 서윤의 어깨 쪽으로 뻗어졌다가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가자 허공에서 멈췄다. 훈련병들이 시선을 내렸다. 누군가의 총구가 바닥 쪽으로 기울었다. 철제 총기와 콘크리트가 부딪히며 탁 소리가 났다. 서윤의 손이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훈련 중입니다, 소령님. 지금은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여자 혼자 20명 관리하기 힘들잖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지켜볼게.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해야겠다.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였다. 뒤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다. 짧고 가벼운 소리였지만 훈련장 전체에 울렸다. 훈련병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14번째 훈련병의 손이 총기에서 떨렸다. 16번째는 고개를 돌려 옆 사람을 힐끗 봤다. 서윤은 아무 말 없이 박소령을 지나쳐 대열 끝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소리가 균일하게 땅을 쳤다. 전원 차렷.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훈련병들이 일제히 자세를 잡았다. 발 뒤꿈치가 땅을 찍는 소리가 한 번 울렸다. 박소령이 헛웃음을 흘리며 손을 털었다. 역시 냉정하네. 뭐, 교육관은 저래야지. 안 그래? 그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팔짱을 꼈다.
훈련장 가장자리 철제 벤치에 걸터 앉았다. 다리를 꼬고 턱을 괴고 서윤의 뒷모습을 천천히 훑어봤다. 계속해봐. 내가 평가 좀 해줄게. 서윤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구령을 외쳤다. 엎드려 총 쏴 자세. 훈련병들이 일제히 몸을 낮췄다. 팔꿈치가 흙을 찾고 총구가 앞을 향했다. 먼지가 다시 한번 솟아올랐다. 서윤은 대열 사이를 걸으며 한 명씩 자세를 확인했다. 팔꿈치 각도 유지. 총구 떨림 없게. 예. 호흡은 코로 천천히. 예. 그녀의 시야 끝에서 박소령이 여전히 웃고 있었다. 철제 벤치의 금속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공기 속에 차가운 금속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총기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땅에서 올라오는 습기가 뒤섞였다. 서윤의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자세 유지. 그대로. 그녀는 6번째 훈련병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총구 각도를 손으로 잡아 올렸다. 훈련병이 긴장한 눈으로 그녀를 봤다. 서윤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어. 그대로만 하면 돼. 훈련병의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 순간 뒤에서 박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강대위, 오늘 훈련 끝나면 사무실로 와. 서윤이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일입니까? 보고서 제출해야지. 자세 교정 방식이 매뉴얼이랑 안 맞는 것 같던데. 어느 부분이 안 맞습니까?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알지. 오늘 저녁 7시, 교관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벼웠지만 끝이 날카로웠다. 철제 벤치를 두드리던 손가락이 멈췄다.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먼지가 무릎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박소령을 향해 돌아섰다. 알겠습니다. 그래, 역시 이해가 빠르네. 그럼 나 먼저 갈게. 훈련 잘해. 박소령이 벤치에서 일어나며 손을 털었다. 그는 천천히 훈련장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탁, 탁, 탁. 서윤의 눈이 그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그의 어깨가 흔들리고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훈련병들 중 한 명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소리가 고요 속에서 또렷했다. 옆 사람이 총기를 다시 잡았다. 금속이 삐걱거렸다. 서윤은 다시 대열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허리춤의 호루라기를 만졌다. 금속이 손바닥에 차가웠다. 전원 일어. 훈련병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가 다시 한번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아침 햇살이 먼지 사이로 기울어지며 총구에 반사되었다. 빛이 예리하게 갈라졌다. 서윤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전 훈련 종료. 각자 총기 점검 후 보관. 해산. 예.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흩어졌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총기를 든 손이 보관대로 향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훈련장 가장자리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기-쾅.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총기 보관대 앞에 섰다. 하나씩 총기를 확인하며 손으로 기름때를 닦아냈다. 손끝에 검은 얼룩이 묻었다. 천으로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저 멀리 본부 건물 쪽에서 복도 불이 켜졌다.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박소령의 것처럼 보였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총기를 내려놓고 다시 흙먼지가 날리는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팔을 스쳤다. 차가웠다. 멀리서 참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본부 건물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복도 끝에서 식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점심시간, 본부 건물 2층 식당. 서윤은 식판을 들고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흰 쌀밥, 된장찌개, 김치 3가지가 칸막이 안에 담겨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스테인리스 식판 표면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앞에서 훈련병 4명이 웃으며 걸어왔다. 서윤이 옆으로 비켜섰다. 교관님.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다. 복도가 다시 조용해졌다. 먼 곳에서 설거지하는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윤은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투화가 복도 타일을 밟을 때마다 탁, 탁 소리가 났다. 창문 너머로 훈련장이 보였다. 오전에 섰던 그 자리가 그대로였다.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였다. 서윤의 어깨가 살짝 굳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계단이 5m 앞이었다. 구두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팔이 스쳤다. 앗! 서윤의 식판이 흔들렸다. 된장찌개 국물이 찰랑거렸다. 몇 방울이 식판 가장자리로 넘어왔다. 대위님, 이거 일부러 아닙니다. 박기태 소령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보이며 웃었다. 눈은 웃지 않았다. 서윤은 식판을 다시 바로 잡았다. 괜찮습니다. 미안해요, 진짜. 내가 좀 급하게 걸었네. 됐습니다. 서윤이 다시 걸으려는데 박소령이 옆으로 따라붙었다. 오늘 훈련은 어땠어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아까 내가 본 건 좀 달랐는데. 복도 저편에서 훈련병 6명이 식판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다. 박소령이 그들을 힐끗 보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역시 707 출신이라 다르네. 몸도 탄탄하고 훈련도 칼같이 하고. 훈련병들이 걸음을 멈췄다.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었다. 서윤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식판이 살짝 기울었다. 김치 한 조각이 칸을 넘어 쌀밥 쪽으로 미끄러졌다. 소령님,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왜요? 같이 가죠. 나도 식당 가는 길인데. 박소령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어깨가 서윤의 팔에 스쳤다. 온기가 전해졌다. 불쾌한 온도였다. 훈련병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작게 기침을 했다. 여자 교관은 확실히 훈련병들한테 인기 많아요. 안 그래요, 대위님? 모르겠습니다. 에이, 겸손은. 아까 훈련병들 눈빛 봤잖아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박소령을 지나쳐 계단으로 향했다. 전투화가 타일을 더 세게 밟았다.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박소령이 뒤에서 말했다. 저녁에 봐요, 대위님. 7시 교관실. 서윤의 발이 계단 척칸에 닿았다. 식판을 든 손이 하얗게 질렸다. 훈련병들이 천천히 복도를 지나갔다. 그들의 식판에서도 금속 소리가 났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서윤은 계단을 내려갔다. 1칸, 2칸, 3칸. 형광등 불빛이 계단 참마다 달라졌다.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했다. 1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손에서 땀이 났다. 식판이 미끄러웠다. 그녀는 손가락에 힘을 더 주었다. 금속 가장자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에는 한민석 중위가 있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식판을 앞에 두고 있었다. 숟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왔어? 응. 서윤은 자기 책상 앞에 앉았다. 식판을 내려놓았다. 탁 소리가 책상을 울렸다. 된장찌개 국물이 다시 흔들렸다. 한민석이 밥을 한 숟가락 떴다. 훈련 잘 끝났어? 응. 박소령 또 왔던데.
서윤은 숟가락을 들었다. 쌀밥을 떴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맛이 없었다. 별일 아니야. 그래. 한민석이 그녀를 봤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김치를 집었다. 입에 넣었다. 매웠다. 아까 복도에서 봤는데. 서윤의 손이 멈췄다. 뭘? 박소령이랑 같이 있는 거. 지나가다 마주친 거야. 그래. 한민석이 다시 밥을 먹었다. 숟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탁, 탁, 탁. 서윤은 된장찌개를 떴다. 국물이 숟가락에서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식판 안으로 다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민석아. 응? 너 오늘 오후에 뭐해? 행정 업무. 왜? 아니, 그냥. 한민석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서윤을 똑바로 봤다. 서윤아, 뭔가 있으면 말해. 없어. 진짜? 응. 서윤이 다시 밥을 먹었다. 한민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내리고 자기 식판에 집중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났다. 서윤은 식판을 비웠다. 쌀밥, 된장찌개, 김치 모두.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일어났다. 나 설거지하고 올게. 응. 복도로 나왔다. 식당 쪽으로 걸어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가고 있었다. 설거지대 앞에 섰다. 물을 틀었다. 물줄기가 식판을 때렸다. 국물이 씻겨 내려갔다. 김치 국물의 붉은색이 물과 섞여 배숙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식판을 닦았다. 손이 차가웠다. 물이 손목까지 튀었다. 전투복 소매 끝이 젖었다. 강대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박기태 소령이었다. 구두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예. 저녁 약속 잊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칠시오. 늦지 마세요. 예.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끝까지 갔다가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서윤은 식판을 선반에 올려놓았다. 물을 잠갔다. 손을 턴 타월로 닦았다. 물기가 천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훈련장이 보였다. 오후 햇살이 흙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저 멀리 2층 교관실 창문에 불이 켜졌다. 서윤은 다시 대열 앞으로 돌아섰다. 그녀의 손이 허리춤의 호루라기를 만졌다. 금속이 손바닥에 차가웠다. 전원 일어. 훈련병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흙먼지가 다시 한번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아침 햇살이 먼지 사이로 기울어지며 총구에 반사되었다. 빛이 예리하게 갈라졌다. 서윤의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다. 그녀는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다시 입을 열었다. 오전 훈련 종료. 각자 총기 점검 후 보관. 해산. 예. 훈련병들이 경례를 하고 흩어졌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총기를 든 손이 보관대로 향했다. 쇠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훈련장 가장자리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끼쾅.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총기 보관대 앞에 섰다. 하나씩 총기를 확인하며 손으로 기름때를 닦아냈다. 손끝에 검은 얼룩이 묻었다. 천으로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저 멀리 본부 건물 쪽에서 복도 불이 켜졌다.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박소령의 것처럼 보였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총기를 내려놓고 다시 흙먼지가 날리는 훈련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아침 공기가 팔을 스쳤다. 차가웠다. 멀리서 참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본부 건물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리고 복도를 걷는 구두 소리가 천천히 멀어졌다. 총구가 바닥을 쳤다. 오후 2시 사격 훈련장. 서윤은 훈련병 20명 앞에서 사격 자세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콘크리트 바닥 위에 무릎을 꿇고 K2 소총을 어깨에 밀착시킨 채 조준선을 맞추는 중이었다. 오후 햇살이 총구에 반사되어 눈부셨고 바람이 불 때마다 표적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자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서윤이 말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다. 들숨에서 조준하고 날숨의 절반 지점에서 방아쇠를 당깁니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예, 교관님. 훈련병들의 대답이 일제히 울렸다. 서윤은 총을 내려놓고 일어서며 먼지를 털었다. 전투복 무릎 부분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1번부터 5번까지 먼저 자세 잡아보세요. 5명의 훈련병이 앞으로 나왔다. 그들은 서윤이 시범 보인 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총을 들었다. 서윤은 한 명씩 돌아보며 자세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때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훈련병 몇몇이 뒤를 돌아봤다. 서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박기태 소령이 사격장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오, 사격 훈련 중이네요. 계속하세요, 강대위. 서윤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예, 소령님. 그녀는 다시 훈련병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3번 훈련병의 팔꿈치 각도를 손으로 잡아 올렸다. 훈련병의 팔에서 긴장이 느껴졌다. 팔에 힘 빼고 자연스럽게 유지하세요. 예, 교관님. 박소령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의 시선이 자기 등을 따라 내려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목덜미가 따끔거렸다. 4번 총구 높이 조정. 예, 교관님. 서윤은 4번 훈련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훈련병이 자세를 고쳤다. 총구가 표적 중심을 향했다. 좋습니다. 그대로 유지. 뒤에서 박소령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서윤의 손이 잠시 공중에서 멈췄다. 강대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박소령이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괜찮습니다, 소령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도 한때 사격 교관이었다고요. 경험이 많은데 왜 안 받아요?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서윤과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로 좁혀졌다. 훈련병들이 자세를 유지한 채 눈만 움직였다. 교육 방식은 교관 재량입니다. 재량? 허허, 그래도 선배 조언은 들어야죠. 박소령이 서윤의 옆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그는 5번 훈련병 앞에 섰다. 이 친구 자세 좀 봐요. 팔꿈치가 너무 벌어졌어. 그가 훈련병의 팔을 잡았다. 훈련병이 움찔했다. 소령님, 제가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해줄게. 박소령이 훈련병의 자세를 교정했다. 서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다. 박소령이 훈련병 자세를 고치고 나서 다시 서윤 쪽으로 돌아섰다. 자, 이제 강대위 차례 한번 볼까요? 시범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미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못 봤잖아요. 내가 왔을 때는 이미 끝났더라고. 한 번만 더요. 훈련병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5번 훈련병이 총을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서윤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총을 들었다. 어깨에 밀착시키고 조준선을 맞추고 호흡을 고르기 시작했다. 박소령이 그녀의 뒤로 돌아갔다. 자세가 좋네요. 역시 707 출신은 다르네. 그의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다. 너무 가까웠다. 서윤의 어깨가 긴장했다. 근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박소령의 손이 서윤의 어깨에 닿았다. 이렇게 어깨를 좀 더 내려야.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어깨에서 팔로, 팔에서 옆구리로, 그리고 허리 쪽으로 미끄러졌다.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아야 안정적이죠. 훈련병들이 숨을 죽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사격장 안이 고요해졌다. 바람마저 멈춘 것 같았다. 서윤의 손이 총기를 꽉 쥐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박소령의 손을 뿌리쳤다. 훈련병들 앞입니다, 소령님. 서윤이 일어서며 총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박소령의 손이 허공에 남았다. 지금 훈련병 20명이 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박소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감히 윗사람을 밀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소령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교육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게 뭐야? 이게 후임이 선임한테 할 태도야? 자세 교정에 그런 접촉은 필요 없습니다. 접촉? 어디를 접촉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박소령이 훈련병들을 둘러봤다. 너희들 봤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총구가 바닥을 향했고 누군가의 손이 떨렸다. 대답해봐. 내가 잘못한 거 있냐고. 침묵만이 흘렀다. 박소령이 헛웃음을 쳤다. 좋아.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강대위, 오늘 저녁 7시 교관실. 꼭 와요. 이 건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 좀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훈련이나 마저 하시죠. 나 때문에 방해됐네. 박소령이 돌아섰다. 구두 소리가 사격장을 가로질렀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출구를 지나 복도로 사라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손을 주먹 쥐어 떨림을 멈추려 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훈련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교관님, 괜찮습니다. 훈련 계속합니다. 서윤이 총을 다시 들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준 자세를 잡았다. 호흡을 고르려 했지만 숨이 고르게 나오지 않았다. 6번부터 10번 자세 잡으세요. 예, 교관님. 훈련병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어색했다. 총을 드는 손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다. 서윤은 훈련을 이어갔다. 한 명씩 자세를 확인하고 교정하고 다음 사람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다. 오후 햇살이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길어졌고 사격장 바닥의 온도가 조금씩 내려갔다. 훈련이 끝났다. 오늘 훈련 종료. 총기 정리하고 해산. 예, 교관님. 훈련병들이 총기를 보관대에 정리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그들은 경례를 하고 하나둘 사격장을 빠져나갔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총기 보관대 앞에 섰다. 총기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자물쇠를 채웠다. 손이 여전히 떨렸다. 자물쇠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2번, 3번 시도해야 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오후 5시를 알리는 종이었다. 서윤은 사격장을 나섰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전투화가 복도 타일을 밟았다. 탁, 탁, 탁. 그 소리만이 고요 속에 울렸다. 2층 교관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벽시계가 틱, 틱 소리를 냈다. 감찰실 면담실. 서윤은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너머로 감찰관 이준혁 소령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창문 밖은 어두웠다.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오늘 오후 사격장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러 왔다고 했죠? 이 소령이 펜을 들며 물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서윤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오후에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격 훈련 중이었던 것, 박기태 소령이 나타난 것, 자세 교정을 한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은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이 소령이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박기태 소령이 어깨에서 허리까지 접촉했다. 맞습니까? 예.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예, 20명 전원이 봤습니다. 이 소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적었다. 서윤은 그의 손을 바라봤다. 펜이 움직일 때마다 희망이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았다. 누군가 자기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훈련병들 중에 진술서 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서윤이 잠시 멈췄다. 훈련병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훈련병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죠? 박소령이 훈련단 부교관장입니다. 훈련병들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 소령이 펜을 내려놓았다. 다른 교관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사격장엔 저와 박소령, 훈련병 20명 뿐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목격자는요? 침묵이 흘렀다. 벽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틱, 틱, 틱. 그때 문이 열렸다. 한민석 중위가 들어왔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정면을 봤다. 손에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한민석 중위입니까? 이 소령이 물었다.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강서윤 대위가 오늘 오후 사격장 사건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민석이 서윤을 봤다. 그녀도 그를 봤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가 어긋났다.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진술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민석이 손에 든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 소령이 그것을 집어들었다. 눈으로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서윤은 민석을 봤다. 그가 뭘 썼을까? 점심시간에 복도에서 봤다고 할까? 아니면 평소 박소령의 태도에 대해 썼을까? 이 소령의 표정이 굳어졌다. 기억이 명확치 않다? 민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이 소령이 서류를 책상에 놓았다. 종이가 책상에 닿으며 탁 소리가 났다. 한민석 중위, 이게 진술 내용 전부입니까? 예. 강 대위와 박소령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들은 것도 없습니까? 민석이 입술을 닫았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봤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서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이 소령이 한숨을 쉬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민석을 봤다. 알겠습니다. 나가보세요. 예. 민석이 경례를 하고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쿵. 면담실이 다시 고요해졌다. 이소령이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는 서윤을 봤다. 강대위,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CCTV 같은 거 있습니까? 서윤의 눈이 반짝였다. 사격장 입구에 CCTV가 있습니다. 보존 요청 넣을 수 있습니까? 언제 일입니까? 오늘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이소령이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누군가 받았다. 여보세요, 시설과입니까? 감찰실인데 CCTV 영상 보존 요청 넣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사격장 입구 카메라. 네, 급합니다. 지금 바로. 네. 이소령의 얼굴이 굳었다. 삭제됐다고요? 언제요? 서윤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오후 5시. 정기 삭제 주기.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이소령이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미 삭제됐습니다. 정기 삭제 주기가 이 시간이라고 하네요.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백업은 없습니까? 백업 시스템이 없답니다. 저장 용량 문제로. 이소령이 서류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서윤은 그 펜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극. 강대위. 예. 현재로서는 물적 증거도 없고 제3자 목격 진술도 없습니다. 진행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훈련병 20명이 받습니다. 훈련병들은 피해자도 목격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술하지 않으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제 진술은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상대가 부인하면 사실 확인이 어렵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소령이 펜을 내려놓고 그녀를 봤다. 강대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서윤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바닥을 긁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서윤이 문을 열었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문을 닫고 복도를 걸었다. 전투화가 타일을 밟는 소리만 울렸다. 탁, 탁, 탁.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복도는 어두웠다. 불이 꺼진 사무실들이 줄지어 있었다. 멀리서 경비실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다. 서윤은 자기 사무실 문을 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민석의 책상도 자기 책상도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미안하다. 마이너스 민석. 서윤은 그 메모지를 집어들었다. 종이가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그녀는 그것을 천천히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다. 컴퓨터를 켰다. 부팅음이 울렸다. 화면이 밝아지며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열고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다. 성희롱 피해 보고서. 손가락이 키보드를 쳤다. 타닥, 타닥, 타닥. 그 소리만이 사무실을 채웠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었다. 시간, 장소, 상황, 박소령의 행동, 자기 대응. 하나도 빠짐없이.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났다. 보고서가 완성되었다. 서윤은 그것을 출력했다. 프린터가 위잉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냈다.
그녀는 종이를 집어들고 읽어봤다. 문장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틀린 곳이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 그녀는 보고서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이라고 적었다. 펜 끝이 봉투를 긁는 소리가 났다. 내일 아침 첫 우편으로 보낼 것이다. 서유는 컴퓨터를 껐다. 화면이 어두워졌다. 사무실이 다시 어둠 속에 잠겼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일어났다. 창밖을 봤다. 본부 건물 2층에 불이 켜져 있었다. 교관실이었다. 아마도 박소령이 아직 거기 있을 것이다. 7시 약속을 기다리며 서유는 가방을 들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을 잠그고 복도를 걸었다. 건물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멀리 교관실 창문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움직였다. 그리고 불이 꺼졌다. 휘파람 소리가 멈췄다. 며칠이 지났다. 아침조의 5분 전 본부 건물 앞 광장. 서유는 교관 대열 맨 끝에 서 있었다. 전투복은 여전히 검은색이었지만 가슴의 명찰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목덜미를 스쳤다. 광장에는 200여 명의 인원이 모여 있었다. 훈련병들, 교관들, 행정병들 모두가 단상을 향해 서 있었다. 단상 위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다. 마이크만이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는 앞을 봤다. 시선을 고정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며칠 동안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교관들이 눈을 피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으면 옆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훈련병들이 인사를 할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다. 무언가 소문이 퍼진 것 같았다. 어제 부교 관장실에서 호출이 왔었다. 서류 한 장이 전달되었다. 감찰 조사 진행 중, 일시 직무 조정. 훈련은 다른 교관이 맡고 서유는 행정 업무만 처리하라는 내용이었다. 서명란에는 박기태 소령의 이름이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다. 단상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었다. 박기태 소령이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손으로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렸다. 퉁, 퉁. 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아침 조회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200명의 발뒤꿈치가 동시에 땅을 찍었다. 그 소리가 한 번 울리고 사라졌다. 박소령이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천천히 광장을 둘러봤다. 그의 시선이 교관 대열을 훑었다. 서윤에게 닿았다. 멈췄다. 오늘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퍼졌다. 최근 우리 부대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관이 근거 없는 성희롱 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감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해당 신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증거도 없고 목격자 진술도 없습니다. 허위 신고로 판단되어 현재 해당 교관은 직무조정 상태입니다. 속삭임이 일었다. 훈련병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교관 몇몇이 고개를 돌려 뒤를 봤다. 그 교관은 강서윤 대위입니다. 서윤의 이름이 스피커를 타고 광장 전체에 울렸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고개를 들고 단상 위의 박소령을 똑바로 봤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군은 명예와 신뢰로 움직입니다. 거짓 신고는 조직 전체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박소령이 서류를 접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서윤을 봤다.
강대위는 당분간 행정 업무만 담당하게 됩니다. 훈련은 다른 교관들이 맡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가 마이크에서 물러났다. 조회가 끝났다. 경례. 200명이 일제히 경례했다. 손이 이마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해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서윤 주변만은 조금 비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서 걸어가는 것 같았다.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광장이 점점 비어갔다. 훈련병들이 훈련장으로 향했고 교관들이 본부 건물로 들어갔다. 태양이 조금씩 높아졌고 그림자가 짧아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다가왔다. 한민석이었다. 그는 서윤의 옆에 섰다. 손에 작은 물건을 쥐고 있었다. 서윤아. 서윤이 그를 봤다. 그의 얼굴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미안해. 진술 써.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 박소령이 직접 확인하러 왔거든. 내가 뭘 쓰는지 알아. 하지만 이건 내가 준비했어. 민석이 손을 펼쳤다. USB 하나가 손바닥 위에 있었다. 검은색, 작은 크기. 햇빛에 플라스틱 표면이 반짝였다. 뭔데? 삭제된 CCTV. 내가 복구했어. 서윤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시설과에 아는 사람이 있어. 삭제 전에 임시 저장소에 남아있던 걸 찾아냈어. 완벽하진 않지만 오후 2시 30분부터 45분까지는 선명해. 민석이 USB를 서윤의 손에 쥐어줬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왜 이제야? 시간이 걸렸어. 복구 작업이 쉽지 않았거든. 그리고 박소령이 너무 빨리 움직였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서윤은 USB를 봤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본부에 직접 보내. 부대 감찰실 말고 육군본부 감찰실로. 거기선 부대장도 건드릴 수 없어. 이미 보고서는 보냈어. 며칠 전에. 그럼 이 영상도 추가로 보내. 물적 증거야. 이게 있으면 달라져. 민석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미안해, 늦어서. 그리고 진술서 일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 이번엔 제대로 도울게. 민석이 뒤로 물러났다. 그는 경례를 하고 본부 건물로 걸어갔다. 구두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서윤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작은 무게가 허벅지에 느껴졌다. 광장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단상 위의 마이크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천천히 걸었다. 본부 건물이 아니라 옆쪽의 우편함 쪽으로. 우편함은 건물 입구 옆에 빨간색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며칠 전에 준비해둔 것이었다. 육군본부 감찰실 앞으로. 하지만 보내지 못하고 있었다. 증거가 없어서. 그냥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는 달랐다. 서윤은 USB를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를 닫았다. 테이프로 꼼꼼하게 붙였다. 손가락이 봉투를 따라 움직였다. 우편함 투입구를 열었다. 금속이 끼익 소리를 냈다. 그녀는 봉투를 넣었다. 손을 놓았다. 봉투가 우편함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투입구를 닫았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서윤은 우편함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손이 투입구 위에 올려져 있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아 있었다. 멀리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규칙적이고 힘찬 소리였다. 그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서윤은 손을 내렸다.
본부 건물을 향해 걸었다. 전투화가 땅을 밟았다. 탁, 탁, 탁. 2층 창문에서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소령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서윤을 보고 있었다. 서윤은 그를 봤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대로 걸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어두웠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내며 켜졌다. 침묵이 부대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바뀌고 있었다. 프로젝터 램프가 켜졌다. 일주일 후 부대 본부 3층 징계위원회 회의실. 장방형 테이블을 중심으로 의자 8개가 놓여 있었고 정면 벽에는 흰색 스크린이 내려와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꺼지고 프로젝터 빛만이 스크린을 비추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이 어두워졌다. 테이블 상석에는 징계위원장 김준호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 옆으로 위원 5명이 자리를 잡았다. 모두 소령 이상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서류 넘기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반대편 끝에 박기태 소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남아 있었다. 문 옆에 서윤이 서 있었다. 그녀는 벽에 기대지 않고 똑바로 서서 정면을 보고 있었다. 전투복 소매가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고 군번줄이 목선을 따라 팽팽했다. 징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안경을 고쳐 썼다. 피시민 박기태 소령, 강서윤 대위에 대한 성희롱 혐의 건입니다. 피시민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박소령이 천천히 일어섰다. 예, 위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단순히 교육 목적으로 자세를 교정해 준 것뿐인데 강 대위가 과도하게 해석한 겁니다.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지 않습니까?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CCTV 복구 영상입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손이 테이블을 짚었다가 다시 무릎으로 내려갔다. 그건 삭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재생하겠습니다. 김 대령이 노트북 키를 눌렀다. 프로젝터가 윙 소리를 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다. 사격장 입구를 비추는 화면이었다. 시간이 오후 2시 28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 서윤이 훈련병들 앞에서 사격 자세 시범을 보이고 있었다. 박소령이 뒤에서 다가왔다. 그리고 서윤의 옆으로 붙었다. 손이 뻗어나갔다. 어깨를, 팔을, 허리를 순서대로 만졌다. 서윤이 손을 뿌리쳤다. 박소령이 소리를 질렀다. 영상이 멈췄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들렸다. 위원 중 한 명이 볼펜을 테이블에 놓았다. 탁 소리가 고요를 깼다. 박소령이 입을 열었다. 이건 각도 문제입니다. 제가 자세 교정을 하는 게 저렇게 보일 수 있지만 2분 32초 지점을 다시 보시죠. 김 대령이 영상을 되감았다. 박소령의 손이 서윤의 어깨에서 허리로 내려가는 장면이 다시 재생되었다. 느린 동작으로 손의 움직임이 또렷했다. 자세 교정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했다. 저건 단순 실수였습니다. 훈련장이 좁아서 훈련병 20명이 보는 앞에서 한 행동입니다. 소령님. 위원 한 명이 말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박소령을 봤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육군본부 측 조사 결과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2건 더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확인되었습니다. 전임 여교관 2명이 추가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으로 쥐어졌다. 김대령이 서류를 넘겼다. 강서윤 대위 측에서 할 말 있습니까?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없습니다. 영상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알겠습니다. 김대령이 서류를 정리하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타닥, 타닥, 타닥. 무겁고 규칙적인 소리였다. 모두가 문 쪽을 봤다. 강도현 중장이 들어왔다. 어깨에 별 2개가 빛났다. 그는 모자를 벗지 않은 채 천천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이 박소령에게 고정되었다. 그 손 내리라, 박소령.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박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했다. 손이 떨렸다. 중장님, 앉아. 박소령이 다시 앉았다. 의자가 바닥을 긁었다. 강 중장이 테이블 옆을 지나 상석 옆에 섰다. 김대령이 일어나 경례했다. 중장님, 어떻게?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보고받았네. 내가 직접 확인하려고 왔어. 강 중장이 스크린을 봤다. 정지된 화면에는 박소령의 손이 서윤의 허리에 닿아 있는 장면이 떠 있었다. 영상 처음부터 다시 틀어보게. 예, 중장님. 김대령이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했다. 2분 30초짜리 영상이 다시 흘러갔다. 박소령이 다가가고 서윤을 만지고 서윤이 뿌리치고 박소령이 소리 지르는 장면이 순서대로 나왔다. 영상이 끝났다. 강 중장이 박소령을 봤다. 이게 자네가 말하는 자세 교정인가? 중장님, 그건 대답만 하게. 예, 아니면 아니요. 박소령이 입을 다물었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강 중장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는 테이블을 2 손으로 짚고 박소령을 내려다봤다. 자네 군인인가? 예. 군인이 훈련병 20명 앞에서 여교관을 희롱하는 게 정상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뭔가? 강 중장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하지만 소리를 지르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무거웠다. 자네가 내 딸한테 손 댄 건 둘째 문제고 군기를 망친 게 첫째 문제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다. 서윤이 강 중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다. 박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중장님, 몰랐습니다. 강 대위가 중장님의 따님이신 줄. 그래서 뭐? 강 중장이 박소령의 말을 끊었다. 내 딸이라서 문제인가? 내 딸이 아니면 괜찮은 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 딸이 아니었어도 넌 이미 끝이야. 강 중장이 몸을 일으켰다. 그는 김 대령을 봤다. 징계위원장, 계속 진행하게. 예, 중장님. 강 중장이 회의실 뒤쪽으로 걸어갔다. 서윤의 옆에 섰다. 그는 딸을 봤다. 서윤도 아버지를 봤다. 2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 중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윤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 대령이 서류를 펼쳤다.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겠습니다. 박기태 소령의 성희롱 혐의는 영상 증거와 추가 진술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품위와 기강을 해친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합니다. 그는 펜으로 서류에 뭔가를 적었다. 징계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기태 소령, 보직 해임 및 정직 3개월. 추가로 인사위원회 회부하여 전역 심사 진행. 박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테이블을 움켜잡았다. 위원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제발, 제 경력이, 그 경력을 자네 스스로 망쳤네. 김 대령이 서류를 닫았다. 그는 일어서며 다른 위원들을 봤다.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이 일어났다. 서류를 챙기고 하나둘 회의실을 나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복도로 이어졌다. 박소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강 중장이 그의 앞을 지나쳤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춰 뒤를 돌아봤다. 군인은 계급장만으로 존경받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자네는 그걸 잊었어. 그가 문을 나갔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멀어졌다. 서윤도 회의실을 나가려 했다. 그때 박소령이 입을 열었다. 강대위. 서윤이 멈췄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중장님 딸인 거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박소령을 봤다. 중장님 딸이라서 한 게 아닙니다. 뭐? 군인이니까 한 겁니다, 소령님.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그저 또렷했다. 박소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이 돌아섰다. 그녀는 문을 나갔다. 전투화가 복도 타일을 밟았다. 탁, 탁, 탁. 회의실에는 박소령 혼자 남았다. 프로젝터 램프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스크린에는 정지된 화면이 남아 있었다. 그의 손이 서윤의 허리에 닿아 있는 그 장면이.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윙 소리와 함께 회의실이 밝아졌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고요해졌다. 프로젝터가 꺼졌다. 스크린이 어두워졌다. 마지막 빛이 사라지며 회의실 안에 침묵만 남았다. 게시판 유리가 아침 햇살을 반사했다. 며칠 후 부대 본부 건물 1층 로비.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훈련병 15명, 교관 4명, 행정병 2명. 그들은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보고 있었다. 흰색 A사 용지, 상단에 인사명령이라는 글자가 굵게 인쇄되어 있었다. 박기태 소령 보직 해임 및 정직 3개월. 육군본부 인사위원회 회부 예정. 그 아래로 작은 글씨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첫 줄에 머물러 있었다. 누군가 작게 휘파람을 불었다. 짧고 낮은 소리였다. 훈련병 하나가 옆 사람을 팔꿈치로 찔렀다. 진짜네. 쉿. 속삭임이 오갔다. 하지만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들 고개를 숙이고 종이를 읽고 천천히 자리를 떠났다. 발소리가 로비 타일을 가로질렀다. 게시판 앞이 조금씩 비기 시작했다. 서윤이 복도 끝에서 걸어왔다. 전투복 소매는 여전히 팔꿈치까지 거쳐 있었고 전투화가 규칙적으로 바닥을 쳤다. 탁, 탁, 탁. 그녀는 게시판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다. 몇몇 훈련병이 그녀를 봤다. 시선이 마주쳤다. 훈련병들이 고개를 숙여 격려했다. 교관님.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병들이 지나갔다.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서윤은 게시판 앞에 섰다. 그녀는 공문을 읽었다. 천천히 한 줄씩. 눈이 글자를 따라 내려갔다. 박기태 소령의 이름, 징계 내용, 발령 날짜. 모든 게 공식적이고 명확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에 들어갔다. 손가락이 무언가를 만졌다. USB였다. 민석이 준 그 작은 증거.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이 되었다.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만으로도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무겁고 느린 발걸음. 박기태 소령이었다. 그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검은색 더플백,
어깨에 매지 않고 손에 들고 있었다. 가방이 바닥에 스치며 스르륵 소리를 냈다. 그가 서윤의 옆을 지나갔다. 그리고 게시판 앞에 멈춰섰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쿵 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박소령이 공문을 받다.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숨을 크게 쉰 것이었다. 이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그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다. 서윤을 향한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공문을 보고 있었다. 박소령이 몸을 돌렸다. 그는 서윤을 봤다. 그녀도 그를 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장군 딸이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나?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힘은 없었다. 그럼 이렇게까지 안 갔을 텐데.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로비가 고요했다. 형광등이 윙 소리를 냈다. 먼 곳에서 전화벨이 울렸다가 끊겼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장군의 딸이라서가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군인이니까 한 겁니다, 소령님. 박소령의 입이 굳었다. 그는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입술이 열렸다가 다시 닫혔다. 군인. 그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래, 군인. 참 좋은 말이지. 그는 가방을 들어 올렸다. 어깨에 맸다. 가방 끈이 어깨를 눌렀다. 근데 말이야, 강대위. 군인이 뭔지 아나? 계급장이야. 그게 다야. 내가 아무리 707 출신이고 아무리 실력 좋아도 계급장이 낮으면 끝이야. 내가 그걸 잊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그가 서윤을 지나쳐 걸었다. 로비 출구를 향해. 그리고 내가 이긴 게 아냐. 내 아버지가 이긴 거지. 발소리가 멀어졌다. 로비 문이 열렸다. 햇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 쿵.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주머니에서 나왔다. USB를 쥐고 있었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 그녀는 그것을 바라봤다. 햇빛이 표면을 비춰 반짝였다. 교관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이 돌아봤다. 한민석이 서 있었다. 그 뒤로 훈련병 대여섯 명이 복도 끝에 서 있었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서윤을 보고 있었다. 민석이 한 걸음 다가왔다. 괜찮아? 응. 박소령? 방금 나갔지? 응. 민석이 게시판을 봤다. 그리고 다시 서윤을 봤다. 수고했어. 진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USB를 민석에게 건넸다. 이거 뭐야? 내가 준 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 민석이 USB를 받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봤다. 아니,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 기념으로. 기념? 응. 내가 싸워서 이긴 거니까. 서윤이 작게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내가 이긴 게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긴 거지. 민석도 웃었다. 그는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래, 우리가 이긴 거. 복도 끝에서 훈련병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은 게시판 앞에 섰다. 공문을 다시 한번 읽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다. 한 훈련병이 서윤을 봤다. 교관님. 응? 감사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냥 보여주셔서요. 뭘? 훈련병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맞서도 된다는 거요. 계급장이 높아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 다른 훈련병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그날 봤거든요.
사격장에서. 근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서윤은 그들을 봤다. 젊은 얼굴들, 아직 20몇 살밖에 안 된 청년들. 그들의 눈에 미안함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괜찮아.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그래도 죄송합니다. 서윤이 고개를 저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다음엔 목격자가 되어줘. 침묵하지 말고. 예, 교관님. 훈련병들이 경례를 했다. 서윤도 경례로 화답했다. 그들이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다. 민석이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오늘 저녁에 뭐해? 훈련 준비. 내일부터 다시 들어가거든. 진짜? 벌써 복귀야? 응. 징계 끝났으니까. 그럼 축하 겸 저녁 한번 먹자. 생각해 볼게. 민석이 웃으며 걸어갔다. 그의 발소리도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서윤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다시 게시판을 봤다. 공문이 여전히 거기 붙어 있었다. 햇빛이 유리를 비춰 글자가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로비 창문을 통해 밖이 보였다. 훈련장이 보였고 깃대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이 흔들렸다. 멀리서 구령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훈련병들의 목소리였다. 힘차고 규칙적이었다. 그 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창문 너머를 바라봤다. 입가에 작은 미소가 머물렀다. 그녀는 로비를 나섰다. 복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갔다.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 않았다. 이제는 훈련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전투화가 흙길을 밟았다.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렸다. 그녀의 뒤로 본부 건물 게시판에 햇빛이 비쳤다. 공문이 빛 속에서 또렷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가 게시판 앞을 지나갔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다. 며칠 후 새벽 5시 707특임대 훈련장.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각이었다. 동쪽 하늘 끝이 연보랏빛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훈련장 가장자리의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공기는 차갑지만 상쾌했다. 밤새 내린 이슬이 콘크리트 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발을 디딜 때마다 축축한 감촉이 전투와 밑창을 통해 전해졌다. 서윤은 훈련병 20명 앞에 섰다. 검은색 전투복,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채 군번줄이 목선을 따라 팽팽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들이쉬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왔다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차렷!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로질렀다. 훈련병들의 발 뒤꿈치가 동시에 땅을 찍었다. 탁!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깼다. 서윤은 대열을 천천히 걸으며 한 명씩 확인했다. 자세, 복장, 눈빛,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다. 훈련병들의 눈에서 긴장과 집중이 느껴졌다. 며칠 전과는 조금 달랐다. 시선이 더 똑바랐다. 편히 쉬어. 훈련병들이 자세를 풀었다. 어깨가 내려갔고 숨이 조금 편해졌다. 서윤은 총기 보관대로 걸어갔다. 자물쇠를 열고 K 소총을 하나씩 꺼냈다. 금속 손잡이가 손바닥에 닿았다. 차갑지 않았다. 아니, 차갑긴 했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그냥 금속이 원래 가진 온도일 뿐이었다. 그녀는 총기를 훈련병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1번. 예, 교관님. 첫 번째 훈련병이 앞으로 나와 총을 받았다. 경례를 하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2번. 예, 교관님. 두 번째 훈련병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20개의 총기가 모두 전달되었다. 훈련병들이 총을 든 채 일렬로 섰다. 그들의 손이 총기를 꽉 쥐고 있었다. 서윤은 다시 앞으로 나섰다. 오늘은 기초 사격 자세를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 배운 내용 기억하죠? 예, 교관님. 대답이 일제히 울렸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엎드려 총 쏴 자세. 훈련병들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렸다. 팔꿈치가 땅을 찍었고 총구가 전방을 향했다. 이슬에 젖은 땅이 전투복을 적셨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서윤은 대열 사이를 걸었다. 한 명씩 자세를 확인했다. 팔꿈치 각도, 총구 높이, 호흡 상태. 그녀의 손이 세 번째 훈련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팔각도 좀 더 벌려요. 예, 교관님. 훈련병이 자세를 고쳤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녀는 계속 걸었다. 6번째, 9번째, 12번째.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확인했다. 15번째 훈련병 앞에 이르렀을 때 그 훈련병이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를 봤다. 교관님. 응? 그때 죄송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췄다. 그 훈련병은 며칠 전 사격장에 있었던 20명 중 하나였다. 박소령이 서윤에게 손을 댔을 때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 훈련병들. 괜찮아요. 자세 유지. 예, 교관님. 훈련병이 다시 전방을 봤다. 서윤은 그의 등을 지나쳐 다음 사람에게로 갔다. 모든 확인이 끝났다. 서윤은 대열 앞으로 돌아왔다. 전원 일어. 훈련병들이 일어났다. 먼지가 전투복에서 털어졌다. 누군가 손으로 무릎을 털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총기 정리하고 아침 식사하세요. 예, 교관님. 훈련병들이 총기를 보관대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울렸다. 철컹, 철컹. 그 소리가 새벽을 채웠다. 서윤은 그들을 지켜봤다. 훈련병들이 하나둘 훈련장을 빠져나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혼자 남았다. 서윤은 총기 보관대 앞에 섰다. 자물쇠를 채우려다가 손을 멈췄다. 그녀는 보관대 안에 총기 하나를 다시 꺼냈다. K 소총. 그녀가 가장 익숙한 무기. 손바닥에 금속 감촉이 전해졌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무게가 무엇인지, 이 차가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책임이었다. 그리고 자부심이었다. 서윤은 총기를 어깨에 밀착시켰다. 조준 자세를 잡았다. 조준선을 맞추고 호흡을 고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렸다. 당기지는 않았다. 그냥 그 자세로 서 있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연보랏빛이 주황빛으로 변했다. 태양이 곧 떠오를 것이었다. 그녀는 총기를 내렸다. 천천히 보관대에 다시 넣었다. 자물쇠를 채웠다. 찰칵. 금속 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훈련장 가장자리를 걸었다. 깃대 앞에 섰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천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부드러웠다. 파드득, 파드득. 서윤은 깃발을 올려다봤다. 붉은색, 파란색, 그리고 하얀 바탕. 색이 선명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깃발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서윤은 전화를 꺼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한민석이었다. 오늘 저녁 회식 있어. 올 거지?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답장을 입력했다. 응, 갈게.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날아갔다. 그녀는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깃발을 한 번 더 봤다. 그리고 천천히 본부 건물 쪽으로 걸었다. 복도를 지나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다. 한 칸, 두 칸, 세 칸. 계단참을 지나 복도로 들어섰다. 교관실 앞을 지났다. 그 방은 이제 비어 있었다. 박소령이 쓰던 책상도, 의자도, 서류들도 모두 치워졌다. 문에 붙어 있던 명패도 떼어졌다. 하얀 벽만 남아 있었다. 서유는 잠시 멈춰섰다. 문을 봤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자기 사무실로 들어갔다. 한민석이 벌써 출근해 있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왔어? 응. 훈련 끝났어? 응. 기초 자세 복습했어. 힘들지 않아? 아니. 서유는 자기 책상에 앉았다. 의자를 당겼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정리되어 있었다. 훈련 계획서, 평가서, 일정표,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다. 커피 줄까? 응, 고마워. 민석이 일어나 커피 머신 쪽으로 갔다. 버튼을 눌렀다. 기계가 윙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다. 원두 가는 소리, 물 끓는 소리, 커피 내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사무실을 채웠다. 커피 향이 퍼졌다. 고소하고 쌉싸름했다. 서유는 눈을 감고 그 향을 들이마셨다. 민석이 컵을 들고 돌아왔다. 서윤의 책상에 놓았다. 뜨거우니까 조심해. 응. 서윤은 컵을 들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졌다. 따뜻했다. 그녀는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혀 위에서 퍼졌다가 사라졌다. 창밖을 봤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훈련장이 햇빛에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젯밤의 이슬이 증발하고 있었다. 공기 중에 미세한 수증기가 반짝였다. 깃발이 여전히 펄럭이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천이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리듬을 만들었다. 서유는 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책상 위에 훈련 계획서를 펼쳤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시작하자. 그녀가 말했다. 응. 민석이 대답했다. 사무실에 키보드 치는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타닥. 규칙적이고 차분한 소리였다. 창밖에서 훈련병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다. 하나, 둘, 셋, 넷. 다른 교관이 이끄는 훈련이었다. 목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서유는 모니터를 켰다. 화면이 밝아졌다.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문서를 열었다. 다음 주 훈련 일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책상 위를 비췄다. 먼지가 빗속에서 천천히 떠다녔다. 커피 김이 컵에서 피어올랐다. 바람이 깃발을 흔들었고 훈련병들의 발소리가 땅을 울렸다. 707의 아침이 계속되고 있었다.